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하며 심지어 내가 요구하지 않은 배려까지 베푸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천사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왜 자꾸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묘한 거부감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며 다듬어온 아주 정교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와 심리학적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들여다볼까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협동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한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만큼이나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지나치게 착한 사람을 비난하고 멀리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반사회적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인간의 뇌, 특히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저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는 상호성입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일방적인 친절이 쏟아지면 뇌는 이를 일종의 사회적 공격이나 조종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인지부조화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날 때 큰 혼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즉, 당신의 몸이 먼저 저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정신의학적으로 과도한 친절은 때로 사회적 나르시시즘의 변형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체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도덕적인지를 증명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친절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기가 빨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친절이 당신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만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도 과도한 친절은 경계 대상입니다. 티포테스 전략처럼 협력과 보복이 적절히 섞인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협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오히려 집단의 규칙을 교란시키고 타인에게 부채감을 심어줍니다. 이 부채감은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친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가 베푸는 과도한 호의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보고 싶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쾌해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호의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부채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부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상대의 호의가 불편하다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할 때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번 받기만 하니 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제부터는 각자 마실 건 각자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그 마음은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일수록 서로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친절은 배려가 아니라 침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의 직관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뇌가 예측 불가능한 과잉 호의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이 상대방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치 않는 부채감을 통해 당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친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당신은 타인의 호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당신만의 심리적 공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판단력 있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가 더 투명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